자, 한국의 문갈이 중국 더럽게 좋아하는데요. 세계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참석하고 문갈이도 업적으로 참가하는 G7 회의에서요. 곧 열리죠. 6월 중순에요. 6월 11일부터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반중연대 논의가 본격화될 거다. 5일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중국 푸단, 상하이 푸단 대학의 이 부다페스트 캠퍼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헝가리 시민들이 10,000명이나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다. 헝가리 독재 정권이 친중적 입장으로 유럽에서 중국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데 대한 헝가리 국민들의 분노가 터졌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참가하는 이 G7 영국 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순방이다라고 바이든이 그 의미를 규정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바이든은 이 순방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반독재 연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바이든은 워싱턴 포스트에 자기 유럽 방문은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단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글에서 바이든은 이번 순방은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약속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며 위협을 억제할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됐든 안 됐든 가속화하는 기후 대응 변화 이런 데도 같이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G7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코로나 문제인데 그 코로나의 책임의 권한이 중국에 있고 중국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세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G7 외교 개발 장관에 의해서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G7 결과 공동 메시지에서 더욱 강한 반중 메시지를 담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위구르족 억압,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의 공격적 군사활동, 비판적 국가를 보복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 동원 등을 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비판할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유럽 쪽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질을 깨닫기 시작해서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의장국인 영국은 민주주의 10국 모임을 제안했어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다르게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다 힘을 모으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서평이 신문에 주말에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호주를 작정을 하고 공략을 했다. 자, 요렇게 이제 내용의 핵심인데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중국 공산당이 동북 공정이나 역사 왜곡은 시작일 뿐이고 호주를 강타한 차이나 스캔들이 터졌는데 정치부터 문화 교육 문제까지 침투를 했고 호주의 석학이 중국이 호주를 침공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이 호주 정치부터 문화까지 부동산부터 초등학교까지 깊숙이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국이 조용히 호주 사회 곳곳에 침투를 해서 중국 로비 받은 정치인들은 중국 기업과 공산당의 우호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중국 기업들은 호주와 땅과 기업을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고 중국 문화의 산실이라는 공자학원이라는 건 이거는 호주 대학은 물론이고 호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침투해서 진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중국이 뿌린 차이나마니가 호주 연구소와 언론에 스며들었다. 한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래요. 호주는 중국에서 워낙 멀고 또 영국이나 미국과 동맹관계를 갖고 있고 이래서 호주에 침투하기는 한국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인데도 이 지경인데 한국에는 중국이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통계적으로 호주의 수출 물량, 철광석 등이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이 제재만 해도 호주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거대한 국가를 작은 나라 호주가 거슬리지 마라. 그래서 중국은 호주뿐만 아니라 파산 위기에 놓인 그리스까지도 손을 뻗쳐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그리스의 주권을 조금씩 빼앗는다. 이번에도 헝가리에 거짓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뒤늦게 이 사태를 깨달은 호주가 원자재 강국인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쿼드의 멤버로 참가하고 반중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엄청나게 호주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2016년에 지금 중국이 호주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주요 정당에 큰 돈을 기부했다라는 사실이 터졌는데 이때 중국의 스파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 폭로를 했죠. 그래서 호주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후부터 호주는 중국에 거리를 두고 있어요. 중국의 지금 일방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에 다자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세계와 이렇게 좀 책임과 평화를 공유하자 이렇게 가는데 중국은 무역 보복 주권 침해를 지속하며 자국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요. 겉으로 1대1로고 뭐 이런 소리를 하지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가는 데마다 싹 틀어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필요치도 않는 사관을 제공하고 중국에서 다 와가 그 나라에 중국 시설을 짓고 나중에는 그 나라가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는 그 빚을 갚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도 지금 이 사드 무역 보복, 삼불 정책 강요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아주 우습게 가짜게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호주 총리가 작년에 코로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미국이 대신 총대를 메고 촉구했는데 중국이 이걸 정치적 계략이라며 호주산 와인하고 쇠고기 안 먹겠다 이러더니만 쇠고기 수입은 절반으로 줄이고 와인에는 20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얀마의 군부 독재를 지지해요. 참 별 웃기는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사실상 홍콩을 합병해버리고 난 뒤에 홍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의 무역 금융 허브라 했는데 글로벌 기업이 지금 속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모든 법과 제도를 다 장악해 가고 있다. 그래서 홍콩이 지금 중국이 되었다. 모든 것이 앞으로 통제될 것이다. 그래서 루이비통이나 로레알, 소니 등 이런 업체들의 중국 기지가 아시아 기지가 홍콩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날로 강화되는 중국의 개입, 그에 대한 우려와 불신, 코로나 등으로 루비통, 화장품 메이커 로레알, 일본 소니 등 간판 기업이 아시아에서 한때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 여겼던 홍콩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고 노스페이스, 반스 등 스포츠 브랜드를 소유한 미국 기업도 홍콩 사무소를 25년간 운영했는데 1월달 폐쇄했고 마케팅 인력은 차라리 상하이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또 소니의 경영진 일부는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갔고 루비통과 로레알도 홍콩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자, 홍콩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는 지금 중국 회사가 메꾸고 있고 홍콩 공실률은 엄청난 비중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중국의 지금 국가보안법 제정이 지난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홍콩 인구가요, 작년 한 해에만 한 5만 명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연고를 찾아서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콩이 나라 꼬라지가 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망조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발악한 세계적으로 큰 사고를 한번 치고 중국이 몰락하는 단계로 접어들 거다. 그것은 경제적 몰락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